박영수는 노원구 빌라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68세, 은행원으로 35년을 일하며 홀로 두 아들을 키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죠.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큰아들 민순의 집에 가서 손주들을 돌보고 주말이면 혼자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 그나마 편히 쉴 수 있는 날이었어요. 저녁 7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수는 리모컨 소리를 줄이며 받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족여행 어때요? 3박 4일로요. 영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여행이라니 얼마만인가요? 정말? 엄마도 같이? 당연하죠. 엄마도 좀 쉬시라고 가는 거예요. 요즘 손주들 봐주시느라 힘드셨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영수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좋다. 비행기 표값은 엄마가 낼게. 에이,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내고 싶어서 그래. 전화를 끊은 영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여행을 간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전 친구들과 설악산에 갔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줄곧 아이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 이 등산복 얼마예요? 20만 원인데 18만 원에 드릴게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드를 꺼냈어요. 제주도라면 바람도 많이 불 테니 좋은 옷이 필요했습니다. 오후에는 단골 미용실에 들렀죠. 원장님, 파마 좀 해주세요. 여행 가거든요. 어머, 영순 언니 어디 가세요? 아들이 제주도 데려간대요. 미용사는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효자네요. 요즘 그런 아들 흔치 않아요. 영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새로 산 등산복을 입어보고 손주들 줄 과자와 장난감을 샀습니다. 여행 가방에는 손주들 간식이 절반을 차지했죠. 초코파이, 젤리, 과일, 물티슈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금요일 저녁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제주도구나. 설렘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김포공항에서 민수 가족을 만났어요. 할머니, 서준이와 서윤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었어? 며느리 지혜가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님, 편히 쉬다 오세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수가 렌터카 열쇠를 받고 가족은 서귀포 리조트로 향했어요. 와, 바다다. 서준이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리조트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지혜가 객실 키를 받으며 말했죠. 어머님, 방은 따로 쓰시는 게 편하시죠? 1층에 좋은 방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1층 구석방으로 들어가니 창문 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다른 방들은 모두 바다뷰였는데 말이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지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우리 일찍 출발해야 해서요. 어머님은 아이들이랑 천천히 주무세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알았어.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편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나 씻고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넓은 뷔페 식당에는 이미 민수와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간편한 티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엄마, 주무셨어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순이 자리에 앉자 지혜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희 오늘 성산 일출봉이랑 우도 다녀올 거예요. 아, 그래. 영순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도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혜의 다음 말이 그 기대를 산산조각 냈죠. 애들은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우도 가보고 싶은데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계단 엄청 많아요. 허리 안 좋으신 엄마한테는 무리예요. 그냥 리조트에서 푹 쉬세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영순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서윤이가 잠옷 차림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다가왔어요. 지혜가 재빨리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죠. 어머님, 애들 아침 먹이시고 수영장 좀 데려가 주세요. 저희 저녁에 올게요. 민수 부부는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나 팬케이크 먹고 싶어요. 서준이의 목소리에 영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가져다 줄게. 오전 내내 영수는 리조트 수영장에 있었어요. 수영복을 입은 손주들이 물장난을 치는 동안 영수는 파라솔 아래 앉아 지켜봤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았죠. 할머니, 나 튜브 터졌어. 할머니, 물 먹었어.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영수는 손주들을 데리고 리조트 근처 키즈카페로 갔어요. 서준아, 천천히 먹어. 서윤아, 음료수 쏟지 마.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리조트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미끄럼틀, 시소, 그네를 번갈아 타는 손주들을 따라다니며 영수는 숨이 찼어요. 햇볕은 뜨겁고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벤치에 잠시 앉아 허리를 주무르는데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언니가 나 밀었어. 아니야, 동생이 먼저 밀었어. 영수는 두 손주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민수 부부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쇼핑백을 잔뜩 들고 환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애들 잘 있었죠? 민수가 물었어요. 우리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지혜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을 든 사진,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의 인증샷. 어머님, 여기 진짜 예뻤어요. 다음에 꼭 같이 가요. 영수는 사진 속 두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영수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온 영수는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는데 핸드폰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죠.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부탁드려요. 영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뭐지? 나는 뭐란 말이야. 영수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영수는 식당에서 민수 부부를 마주쳤어요. 지혜는 오늘도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이었죠.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잤어. 영수는 짧게 대답하고 커피를 따랐습니다. 지혜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한라산 둘레길이랑 카멜리아일 갈 건데요. 애들은 그런 데 가면 지루해 하잖아요. 영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카멜리아일은 꽃 정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영순이 얼마나 가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지혜야, 엄마도 카멜리아 일은 가보고 싶은데.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거기 걷는 거 진짜 많아요. 엄마 체력으로는 무리예요. 그냥 여기서 쉬세요.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나간 후 영수는 손주들을 데리고 리조트 근처 해변으로 갔어요. 할머니, 조개 주울래? 서준이가 백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영수는 서윤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는 왜 우리랑 안 놀아줘? 서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바쁘신가 봐. 맨날 바빠. 할머니만 우리랑 놀아줘. 서준이의 말에 영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점심은 리조트 식당에서 해결했어요. 오후에 아이들이 방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영수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저 멀리 보였죠. 혼자 오셨어요? 옆 발코니에서 60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들 가족이랑 왔는데. 아이들 보느라 여기 계신 거죠? 여성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작년에 그랬어요. 여행 와서 애들만 보고. 그래서 올해는 혼자 왔어요. 친구들이랑 올 걸 그랬나 봐요. 영수는 그 말에 뭔가 꽉 막혔던 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 부부가 데려온다길래 좋아했는데. 여성이 영순을 바라봤어요. 언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두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날 저녁 민수 부부는 더욱 들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식당 진짜 끝내줬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싱싱한 전복, 한치, 갈치가 차려진 상. 어머님 미안해요. 예약이 2명밖에 안 돼서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꼭 같이 가요. 영수는 사진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다음은 없어. 다음 같은 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애들이랑 해변 산책하고 낮잠 재우고. 아, 그럼 푹 쉬셨네요. 다행이다. 민수의 말에 영수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쉬었다고요? 하루 종일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었는데 쉬었다니. 엄마, 내일은 정방폭포 갈 건데. 지혜가 말을 꺼내려 하자 영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혜야, 내일 계획은 내일 얘기하자. 영순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영수는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 처진 어깨. 이게 여행이야? 이게... 영수는 밤 11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가 자신을 여행에 초대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료 베이비시터를 데려온 거였죠. 영수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셋째 날 아침 식당에서 지혜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정방폭포랑 천지연 폭포 갈 건데요. 지혜야. 영순이 지혜의 말을 끊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좀 쉴게. 너희가 애들 데리고 가.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은 폭포 같은 데 가면 위험하잖아요. 영수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오늘 혼자 다녀올 때가 있어.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저희 이미 예약 다 해놨는. 그건 너희 일이고. 영수는 냅킨을 접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엄마는 오늘 내 하루를 보낼 거야.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어요. 등산복을 챙겨 입고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결연한 표정의 자신이 보였죠. 프런트 데스크에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라산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성판악 코스 가시려면 셔틀버스 타시면 돼요. 9시에 출발합니다. 영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민수 부부가 손주들을 데리고 복도를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서준이와 서윤이는 짜증을 내고 있었죠. 싫어. 할머니랑 있을 거야. 엄마, 나 피곤해. 영수는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셔틀버스에 올라탄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버스 안에는 등산객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죠. 혼자 오셨어요? 옆자리 70대 남성이 물었습니다. 네,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영순이 대답했어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으신 결정이에요. 성판악 입구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영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거웠죠. 하지만 걸을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소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파이팅! 앞서가던 젊은 커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 쉼터에서 영수는 물을 마셨어요. 땀이 등을 적셨지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지나가던 등산객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영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4시간을 걸어 진달래밭에 도착했어요. 넓은 평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영수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죠. 리조트에서 싸온 김밥이었어요. 혼자 먹는 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주변을 둘러보니 구름이 발 아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스했어요. 영수는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사진이었죠.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영수는 중얼거렸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어디 갔지?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하산길은 더 가벼웠어요. 저녁 7시, 영수는 리조트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로비 소파에 민수 부부가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서윤이는 울고 있었고 서준이는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죠. 할머니, 서준이가 영순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밥도 제대로 안 사줬어. 지혜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라산 다녀왔어. 영순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혼자 가니까 참 좋더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애들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영수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그게 부모 역할이야.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지혜야,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영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여행에 초대한 게 아니야. 무료 베이비시터로 데려온 거지.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민수가 황급히 영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영수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 이제 알아.
너희가 날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오해? 영순이 되물었어요. 이틀 동안 너희는 단 한 번도 나랑 같이 다니지 않았어. 매일 아침 애들 떠넘기고 둘이서만 관광 다녔지.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배려한 거예요. 배려? 영순이 비웃듯 말했어요. 민수야, 그건 배려가 아니야. 이기심이지. 서준이와 서윤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영수는 손주들을 보며 표정을 부드럽게 했어요. 애들아, 할머니 방에 가서 텔레비전 볼래? 엄마 아빠랑 할 얘기가 있어.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아이들이 사라지자 영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 혼자 비행기 타고 갈 거야. 너희는 천천히 즐기다 와.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야,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화요일, 목요일 엄마 안 오시면 우리 일 못해요. 영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아이 돌봄 서비스도 있고 방과 후 교실도 있어.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뭐. 영순이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다고. 명절마다 내가 음식 다 준비했어. 손주들 학원비도 내가 댔고 생활비도 보태줬지.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여행 한번 제대로 가자고 해놓고는 애만 떠넘겼어. 지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행동으로 보여줘. 영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 민수가 불렀지만 영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온 영수는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내일 먼저 가야 해. 네. 서준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왜요?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영수는 손주들을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할 일이 생겼어. 너희는 엄마 아빠랑 재밌게 놀다 와.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 할머니랑 있을 거야.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밤 10시 영수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 표 예약 부탁드려요. 혼자요. 짐을 다 싸고 나니 새벽 1시였어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소리가 들렸죠. 이제 시작이야.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노원구 빌라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영수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풍경.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영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지난 몇 년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민수네 집으로 가던 일. 목요일 저녁까지 손주들 돌보고 집에 와 쓰러지듯 잠들던 날들. 명절 한 달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던 기억. 영수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그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어요.
친구 정숙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가, 나 영순이야. 어머, 영순아. 제주도는 잘 다녀왔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응, 다녀왔어. 그런데 수가, 너 요즘 요가 학원 어디 다닌다고 했지? 나도 등록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정숙이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영순아,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래, 내일 같이 가자. 좋아. 10시에 우리 집 앞에서 보자. 전화를 끄는 영수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해야 할 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손주 돌봄 중단. 명절 준비 각자. 생활비 지원 이번 달까지. 적고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엄마.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영순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민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제주도에서 그렇게 나가시면 어떡해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영수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어요. 찻잔을 민수 앞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수는 준비한 메모지를 꺼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 손주 돌봄은 안 한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명절 준비도 각자 알아서 한다. 생활비 지원도 이번 달까지만 한다. 민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영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내 인생을 살기로 한 거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애들은 어떡해요? 학원 끝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너희 부모가 해결할 문제지.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든지, 방과 후 교실 보내든지. 민수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 데는 비용이. 민수야. 영순이 민수의 말을 끊었어요. 너 지금 돈 얘기하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얼마나 썼는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계속 말했어요. 명예퇴직했다고 엄마한테 의지하지 마. 너도 일자리 찾고 지혜도 일 더하면 돼. 네.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엄마는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닐 거고. 민수가 놀란 얼굴로 영순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더 단단하고 더 선명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민수는 현관으로 향했죠.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요가 학원에서 3번째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강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영순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완전 달라 보여. 영수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어요.
장을 보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을 확인하니 지혜였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영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서 와. 영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거실 테이블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배려가 부족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영수는 물을 따라 지혜 앞에 놓았습니다. 지혜야, 사과는 고맙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애들은 정말 어떡해요? 학원 끝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수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건 너희 부모가 해결할 문제지. 방과 후 교실도 있고 아이 돌봄 서비스도 있어. 제가 알아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혜가 항변했습니다. 영수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혜야, 그럼 내가 일을 더 하든지. 재택근무 줄이고 회사 나가서 일해. 지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머님께, 얼마나 영순이 지혜의 말을 끊었어요. 얼마나 잘해줬다고? 명절 때마다 와서 밥 먹고 가기만 했잖아.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지혜야. 영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많은 건 맞아.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어. 지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우리도 어머님 없이 잘 살겠어요. 화가 난 얼굴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명절에도 안 오셔도 돼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지혜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영수는 창문으로 지혜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거야. 영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요가 학원 동기들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순 씨, 표정 정말 좋아 보여요. 60대 초반의 은희가 말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영수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요. 옆에 앉은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식들한테 평생 헌신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죠. 내 인생은 어디 갔나 하고.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자식들 얘기, 손주들 얘기, 앞으로의 계획들. 정숙이 물었습니다. 영순아, 다음 달 춘천 여행 갈 건데 2박 3일로 가려고 해. 너도 갈래? 영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 가자. 진짜? 정숙이 반가워했습니다. 응, 나도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영수는 달력을 펼쳤어요. 다음 달 춘천 여행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등산 모임에도 표시를 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영수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와. 엄마 오전에 등산 가.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만의 삶. 2달이 흘렀습니다. 영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 3회 요가 수업,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 거실 벽에는 춘천 여행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죠. 남이섬에서 찍은 사진 속 영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수는 요가복을 입은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준이와 서윤이를 데리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영순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었어. 영순은 손주들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수는 달라진 집안을 둘러봤어요. 새로 산 요가 매트, 책장에 꽂힌 여행책들, 테이블 위에는 다음 달 경주 여행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죠. 엄마, 그동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영수는 주방에서 과일을 꺼내왔어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서준이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뭐 하세요? 할머니는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 영순이 대답했어요. 진짜요? 우리도 같이 가고 싶어요. 서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지혜도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이 돌봄 도우미도 구했고요. 지혜가 재택근무 줄여서 애들 직접 돌보기로 했어요. 영수는 과일을 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그게 부모 역할이야. 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엄마, 저도 요즘 새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괜찮은 곳 있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해봐. 영순이 격려했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다음 주말에 우리만 동물원 갈래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달력을 확인하니 일요일 오후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 가자. 하지만 할머니 요가 수업 끝나고 오후에만 가능해. 좋아요. 서준이가 뛰며 좋아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이따금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아니고요. 가끔 급할 때만. 영수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그건 미리 얘기해. 엄마도 이제 내 스케줄이 있어. 네, 알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요. 1시간쯤 지나 민수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서준이와 서윤이는 할머니에게 뽀뽀를 하고 갔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영수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숙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영순아, 다음 달 경주 여행 숙소 예약했어. 불국사 근처야.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나 정말 기대돼. 테이블 위 경주 여행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안압지.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어요. 영수는 형광펜으로 일정에 표시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이 보였죠. 68세.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영수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제대로 살아볼 거야. 저녁 무렵 영수는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배운 동작을 천천히 따라하며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편안했어요. 요가를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영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